여러분, 집값이 떨어진다가 대세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집값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다는 이야기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 여기 집값 먼저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직전 최저가 대비 상승액입니다. 4억 1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4억 100만 원. 와,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예, 여러분 실제로도 보세요. 맨 밑에 이 그래프의 맨 밑에가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 82.61제곱미터입니다. 예, 직전 최저가가 21억 7,500만 원에 올 1월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가 됐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그런데 이달 3월 달에 거래된 걸 보면 2월 28일 날에 거래됐는데요. 25억 7,600만 원입니다. 실제 차이가 4억 100만 원까지 납니다. 이게 세상에나 한 달 사이에 4억 100만 원이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이야, 이거 참 놀라울 따름이죠. 그죠?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올랐느냐? 아닙니다. 대부분 말입니다. 이 송파, 특히 서울 송파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들은요 많이 올랐습니다. 잠실 트라지움 84.83제곱미터 직전 최고가가 18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억 7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1억 5천만 원 가까이 올랐죠. 가락쌍용 1차 59.92제곱미터입니다. 작년 12월에 9억에 거래됐습니다. 올 3월에 9억 9,900, 쉽게 말하면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1억 가까이. 신천 파크리오 84.9제곱미터입니다.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게 올 1월이었는데 3월 1일 날 18억에 거래됐습니다. 1억 5천만 원 가량 올랐죠. 문제는 호가는 지금 더 올라 있다는 거예요. 호가는. 잠실 트라지움만 하더라도 20억에서 21억의 호가가 나와 있고요. 가락쌍용 1차 아파트도 10억에서 13억의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신천 파크리오는 17억 5천에서 19억 5천까지 호가가 나와 있고요. 잠실 주공 5단지는요. 심지어 28억까지 호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더 올라간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집주인들은 싼 가격에 내놨던 집값을 거둬들이고요. 다시 비싼 가격에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송파구 집값, 서울에 25개 구가 있거든요. 유일하게 송파구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게 아니라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월 6일까지만 하더라도 송파구 집값은요. 0.18까지 떨어졌고요. 2월 13일에도 0.19가 떨어졌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0.02가 떨어졌는데 3월 6일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요. 0.03으로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42주 만에 전환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동산 전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송파구는 재건축 이슈라든가 혹은 이 대단지 이슈가 많아서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시장은요 이게 대세는 아니다. 잠깐 반등을 하는 거다. 서울 전체 집값을 보면 그 대변을 하는 것 아니냐. 2월 6일에 서울 집값은 마이너스 0.31까지 떨어졌고요. 3월 6일에도 마이너스 0.21까지 떨어졌지 않느냐. 이게 낙폭을 줄이긴 줄이지만 계속 떨어져서 마이너스 행진은 계속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잠실 집값도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들이 보면 야 이거 뭐지 하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국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입니다. 지난 2023년 1월에 0.4 이 경쟁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2월에는요 5.4까지 올라갔습니다. 5.4까지.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물론 2022년 6월에 12.1 이거보다는 굉장히 낮죠. 5.4라는 게. 그렇지만 올라가고 있다는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도 보면 말입니다. 1월에 43.9였습니다. 그런데 3월에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82.2예요. 82.2.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뭔가 시장에 움직임이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표가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기준점이 서울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도 기준점이 100이에요. 100. 100보다 낮거든요. 82.2면 이게 낮은 수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올랐지만 분위기는 좀 반전이 되는 듯 하지만 82.2라는 수치가 100보다 낮다. 여기에 좀 방점을 한번 두고요. 또 하나의 방점. 청약 경쟁률도 2022년 6월에 12.1에다가 방점을 두면 5.4라는 숫자는 아직까지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자 앞에 장사 없다고 했잖아요. 이자 앞에 진짜 장사 없습니다. 이자라는 게 이게 매월 고정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한 달, 두 달은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이 넘어서 3개월, 6개월, 1년이 돼 가잖아요. 그러면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는 것처럼 이게 뭐야? 갑자기 놀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는 더 올라갈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계속해서 한미 금리 역전으로 계속 놔두기가 굉장히 불안한 실정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시장금리가 이미 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리도 가상금리가 오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자 앞에 장사 없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데드캣 바운스나 일시적 상승, 깜짝 반등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잠실, 게다가 가락동, 송파 이 문제는요. 여러분 여기는 재건축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말입니다. 재건축 단지를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주공 5단지도 잠실 주공 5단지도 이게 재건축 이슈가 있는 거고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재건축 이슈가 있는 거고요.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도 대단지인데 전부 다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정밀 안전진단을 다 통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것도 아마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전망도 하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좀 더 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거 지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말입니다. 시장을 바로 보는 눈일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요. 현장에 임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적어도 말입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이 안 되면 2주에 한 번이라도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임장을 해가면서 시시각각 바뀌는 시장 상황 대응하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이게 무주택자도 마찬가지고요. 유주택자일지라도 부동산으로 이게 돈을 벌고자 하신다면 임장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